자, 오늘 하이닉스와 함께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종목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어제 이미 사전에 액면 분할 재상장 액분에 대해서 기초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현재 7% 그리고 300만 주의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 위로 붕 떠서 시작을 했죠. 10%대 뭐 동시호가에서는 15%까지 올라서 들어갔었는데요. 위에서부터 지금 눌려 내려오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액분은 앞서 이미 어제 기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착시 효과예요. 착시 효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전에 먼저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액분이 로 재상장된 날 이날 경우에 내린다라는 점을 보이게 되는데 에코프로는 조금 다르죠. 일단 액분 효과는 기존에 발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렸었습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준선을 얘기를 드리게 되면 거래량은 500만 주 이상, 그리고 주가는 6%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선 하단 놓여져 있는데 이 선은 일단 지켜야 에코프로의 추가 상승을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수치 6%하고 500만 주는 왜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면 일단 우선은 우리가 전통적인 룰에서부터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전 때 이 시점이죠. 이 시기 바닥권에 놓여져 있던 이 시기에서 평균 거래량이 500만 주 50만 주 전후의 수준이었습니다. 뭐 적게는 40만 주 정도에서 60만 주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액분하고 나서 이제 수치가 바뀌면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래량 2평 5일 2평에 328만 주죠. 그리고 20일이 조금 적고 그다음에 60일, 120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200만 주 이런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최소한 저 거래량보다는 2배 이상은 더 많아야 된다. 즉 기대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앞서 이제 삼성전자 쪽의 액분 시절 당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액분 때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 액분 때 2018년 5월달 삼성전자의 액분 당시입니다. 이때는 액분 전에 먼저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액면 분할이 되고는 바로 깨졌죠. 이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최상위 시가총액 1위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적용을 시켜서 액분 거래 정지 일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통상적인 흐름인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면 액분 전이죠. 액분 전에 평균 거래량은 보시다시피 지금 환산으로 쳐가지고 1,200만 주에서 1,400만 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액분 되고 난 다음 날 거래는 3,950만 주였습니다. 2배 이상의 거래가 나타나죠. 2배 이상의 거래에서 패대기 내려가는 쪽으로 진행이 된 상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수치는 적어도 최소한 2배 이상의 거래는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6%라는 기준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를 나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거래소의 초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초대형주들, 금융주들 같은 케이스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최근의 시세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다 누구나 다 급등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데요. 굉장히 둔탁한 흐름을 보이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뭡니까 밸류 프로그램 타고 이런 시세를 보였던 시장이죠. 박혀 있습니다만 일단 전통적인 룰로 치게 된다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제외한 그 아래쪽에 있는 대형주들, 즉 시총 21위부터 시작해서 100위까지 사이,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그리고 각 분야의 대표주들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12% 선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한기치를 보입니다. 과거 이 주가 변동률이 15% 이내에 있던 경우에는 6% 정도 라인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선이 통상적으로 보통의 한계치를, 당일 상승의 한계치들을 이루게 돼요. 지금은 뭐 시총 상위주들도 당장 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에서 보다시피 이전에 에코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으로 그 이상의 퍼센트가 나온 적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전통적인 룰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의 룰인 전통적인 룰을 기준해서 그보다는 더 강하게 시세가 이루어져야 에코프로가 액변 분할의 분위기를 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내려요. 어제 테슬라가 미국에서 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사전 전일 이미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2차 전주들이 모두 내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혼자 오르고 있다. 이게 버겁죠. 이렇게 가면은 자, 에코프로의 위치를 같이 움직이게 되는 에코프로 BM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동그라미 친 게 이게 각각 같은 날 4월 8일입니다. 에코프로는 4월 8일이고요. 에코프로 거래정지 멈춰있는 날 4월 8일이죠. 그 사이에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락이 더 내렸다가 테슬라가 추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내렸다가 테슬라가 이제 그 급락이 나왔던 딱 그 위치까지 되도록 올라 들어왔죠. 미국의 테슬라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 내려왔다 깨졌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 깨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의 주가가 4월 8일의 종가보다 조금 낮아요. 조금 낮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착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부분에 원위치에 들어온 건데요. 거래 정지되는 동안에 이렇게 거래 정지도는 내려왔다 올라오는 이 부분은 빼고 즉 이 눈에 보이는 액분 효과만 착시 효과만 지금 부각이 돼서 조금 위치가 위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메이저 측에서는 딴 놈들 다 내리고 있고 뭐 에코프로가 특별하게 뭐 이건 액분은 펀더멘탈 재료가 아니죠. 어제도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매도가 키 맞추기성 매도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요건도 맞춰져 있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지금 진행 방향 자체가 거래량 증가가 매도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다른 여타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여타 2차 전지주와 키를 맞춰서 다시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슬픈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재료에 어제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너무 많이 몰입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일단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도 조금 부진하고요. 일단은 아래쪽으로 키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저점대로 내려오면 저점 테스트하는 국면 쪽에서 다시 종목이 진짜 저점을 잡고 올라 들어갈 수 있는지 10만원 초반 정도 되겠네요. 일단 이 정도 선까지는 이 원형 구간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서 다시 살펴보시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경우라 그러면 오늘 액분 재료를 타고 일단은 후퇴해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